네, 그럼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는 두 분의 발표가 있을 거고요. 첫 번째 발제로 한국조폐공사 디자인연구센터 홍소영 차장님이십니다.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조폐공사에서 온 홍소영이라고 하고요. 지금 앞에 발표를 하신 분들 내용을 보니까 저희가 그동안 진행한 작업들과 겹치는 것들이 많아서 굉장히 재미있었습니다. 김수정 교수님이랑 같이 진행한 여권 내용도 재미있었고요. 김권정 학예연구관님께서 주민증의 변천사를 이렇게 보여주실 때 그 신분증 모델이 다 저희 회사 선배님들이셔가지고 되게 반가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프랑스 신분증 관련해서 뒤쪽에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거기에 또 프랑스 혁명의 상징인 마리안느가 있어서 그 점에서도 반가웠고요. 그다음에 이서구 디자이너님께서 진행하신 평창 동계올림픽은 저희 회사에서 같이 만드는 작업을 거치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내용이 다 겹치는 것 같아서 반가웠습니다. 저는 신분증 디자인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표지 디자인은 저희가 은행권이나 주민증 같은 그런 보안 인쇄 제품을 만들 때 이렇게 패턴을 만드는 전문적인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전용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만든 패턴입니다. 목차는 주민등록증 보안 요소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신분증 관련 규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시고 신분증 디자인 과정에 대해서 단계별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신분증 디자인 및 보안 요소를 설명을 드릴 때 앞쪽에 신분증 디자인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게 있으면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증 보안 요소입니다. 이거는 행정부에서 공개한 자료이고요. 보안 요소는 개인정보가 발급되는 발급 후가 있고요. 이건 인쇄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발급 전 내용입니다. 다른 내용들은 뒤에서 이제 과정 설명을 드릴 때 자세히 설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은 아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저희가 1999년에 주민등록증 공모전이 있었는데 그때 당선된 디자인입니다. 발급 후인데요. 여기 다른 요소들도 뒤쪽에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사진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위에 제전사 CMY랑 레이저 K 발급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오른쪽 카드 적충 구조를 보시면 이건 제가 이제 설명드리기 위해서 실제 주민증 적충 구조보다 간단하게 만든 이미지인데요. 홀로그램 윗부분에 제전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그 아래쪽에 레이저 프린터블이라고 되어 있는 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윗부분에 제전사 부분에 CMY까지만 인쇄를 하고요. K는 그 밑에 레이저 프린터블 층에 인쇄를 하기 때문에 사진을 지워서 변경하려는 그러니까 위조를 시도를 할 때 막을 수 있는 장치입니다.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카드는 이런 얇은 시트들이 모여서 그걸 열압착을 하게 되면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그 두께의 카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신분증 관련 규정입니다. 저희는 ID 카드에 관한 국제 표준 중에서 ID1을 사용하고 있고요. 전자여권 같은 경우는 ID3 규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쇄를 할 때 되게 기본적인 사항이긴 한데요. 카드 디자인을 할 때도 펀칭 규격보다 2mm에서 2.5mm 정도 크게 디자인을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발급 정보 표기에 대해서는 앞면과 뒷면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신분증 디자인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신분증을 만들게 되는 사업 같은 게 확정이 되면 제조 규격을 설정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 디자인 파트에서는 우선 인쇄판 구성을 먼저 고려하게 됩니다. 앞면 기준으로 했을 때 6판에서 9판 정도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배경 디자인을 위해서 3판에서 4판 정도 사용을 하고요. UV 형광이라고 육안으로는 확인이 어려운데 UV 램프 아래서 확인할 수 있는 잉크고요. RGB 3판을 다 사용을 하거나 일부를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한 판에 2가지를 레인보우 형식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인쇄 보안 요소가 있는데요. 오른쪽에 보시면 4번의 잉크 색상이 왼쪽에 플립 렌티큘러와 모바일 신분증 BI가 같이 공용되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만약에 디자인 면적이 너무 넓어서 색상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되면 플립 렌티큘러의 효과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분리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다음에 모바일 신분증 BI가 좀 특이한 경우인데요. 그러니까 신분증에 ICT 칩이 들어가게 되면은 저 모바일 신분증 BI를 적용하게 되어 있고요. 저기 빨강색, 파랑색, 검은색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세 판도 판을 계산할 때 넣어 주셔야 됩니다. 보안 요소 선정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결정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필수 요소를 배치해 보게 됩니다. 이거는 여러 가지 이제 경우의 수가 나올 수 있는데 제가 이렇게 대표적인 경우만 3가지로 정리를 해봤고요. 중요한 요소들이 이렇게 겹치지 않도록 배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필수 요소 관련 고려사항인데요. 사진은 주민증을 갖고 계셔서 아시겠지만 이렇게 뒤쪽에 있는 패턴이 다 이렇게 비쳐서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뒤쪽을 아예 흰색으로 빼주시거나 흐리게 패턴으로 적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쪽은 렌티큘러인데요. 렌티큘러의 지금 현행 주민증에도 사진이랑 그 주민번호가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드러나는데 그 부분은 하얗게 빼주시는 것이 좋고요. 그 주변에 1mm 정도 크게 그 렌티큘러 렌즈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도 주요한 요소들이 겹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저기 모바일 신분증 BI를 제가 크기가 변경 불가하다고 여기 표기를 해놨는데 다시 알아보니까 변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색변환 잉크인데요. 색변환 잉크는 이렇게 각도를 다르게 하면 색깔이 바뀌는 잉크입니다. 그래서 배경 인쇄 후 적용이 되기 때문에 다른 요소랑 겹치게 구성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아래쪽에 신분증 제조 과정이 있는데요. 배경 인쇄 끝나고 색변환 인쇄 끝나고 그 다음에 열압착 과정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밝은 문자입니다. 밝은 문자는 도든 문자와 일반 밝은 문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든 문자는 문자 위에 이렇게 열을 가해서 문자가 올라오도록 구성을 하기 때문에 밑에 파선이 많으면 그 잉크 선을 따라서 카드 이렇게 표면이 타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밝게 처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주민등록법 시행령이 있는데요. 한글을 저희는 보통 이름을 3글자를 쓰는데 19자까지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조정도 여백을 고려하셔서 배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소는 4줄 정도 고려하셔야 되고요. 기관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최대 긴 기관장 그 글자 수에 맞춰서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아트워크라고 부르는데 그 복잡한 패턴이 들어가기 전에 면 작업을 먼저 구성을 하게 됩니다. 제가 화면에서 어느 정도 밝기로 보일지 몰라서 약간 진하게 좀 디자인을 해봤고요. 실제 그 앞에서 김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여권 디자인을 진행을 할 때 이전 여권과 많이 달라진 부분이 여권 그 신원 정보면이 원래 종이 재질이었는데 플라스틱 재질로 바뀌었거든요. 그 재질과 저희 신분증에서 사용하는 재질이 같은데 그 재질이 열압착을 하고 후 공정 특성상 인쇄가 차지하는 부분이 그 백변에서 인쇄가 붙는 그 양을 뜻하는 잉크 커버리지라는 단어로 볼 때 중앙 부분은 한 40% 이하가 좋고요. 테두리 부분은 30% 아래로 내려가는 게 좋다고 합니다. 여기 카드 외곽이라고 한 부분에 제가 진하게 적용을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표기를 해놨는데요. 앞에서 이렇게 보시면 카드 시트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열 압착을 하게 되잖아요. 끝에가 이렇게 진하게 되면 그 부분이 이렇게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밝게 빼주시는 게 좋고요. K판에 대한 부분인데 K판은 만약 디자인상에서 검은색을 아예 사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카드를 만들 때 반드시 필요한 아이마크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카드 전체 구성한 그 판수에 반드시 포함을 시켜 주셔야 됩니다. 주민등록증 같은 경우는 앞에서 말씀드린 저 모바일 신분증 BI가 들어가서 저 중간에 색이 K색이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따로 고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플립 렌티큘러 적용판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 부분은 보시면 아래쪽
그 플레이트 1이라고 되어 있는 1번 판과 5번 판이 색상이 거의 유사한데 그 서로의 효과나 디자인 색상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따로 분리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앞에 판별 이미지를 이렇게 나눈 9개 판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별색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플레이트 6 같은 경우는 앞에 이렇게 RGB 형광판을 따로 구성할 수도 있고 한 면에 이렇게 두 가지 색상을 사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두 가지 색상을 레인보우 형식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이 9판 구성이 딱 끝나고 인쇄가 끝나고 열압착이 끝난 후에 오른쪽에서 보시는 색변한 잉크가 적용되게 됩니다. 레인보우 인쇄 설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레인보우 인쇄는 보안 요소에서 인쇄 부분에서 가장 보안성이 강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잉크 한 롤러에 잉크 칸막이를 설치해서 두 가지 색상을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잉크 롤러 넓이를 고려를 해서 그 한 가지 색상의 넓이가 35mm 이상 되는 것이 좋고요. 오른쪽에서 보시면 이게 다면부 형성을 하게 되는데 카드 오른쪽 색상이 옆에 카드의 왼쪽 색상과 이렇게 맞닿아 있기 때문에 왼쪽에 있는 색과 오른쪽에 있는 색을 반드시 동일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위조 방지 요소 중에서 대표적인 거 3가지만 정리를 해봤는데요. 우선 형광 디자인입니다. 형광 디자인은 RGB 3가지 색상이 있고요. 저희가 이제 편의상 구분을 해서 이색성 형광과 무색 형광으로 부르고 있는데 이색성 형광은 여기 예시에서 보시는 것처럼 원래 육안으로 이제 구분 가능한 유색 인쇄 잉크에다가 형광 안료를 섞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실제 디자인한 면이 육안으로 이렇게 왼쪽에 뭐 네모가 4-5개가 있다 그러면 실제 파란색으로 보이는데 UV 램프 아래서 보면 저렇게 적용한 녹색 형광 잉크가 올라오게 됩니다. 무색 형광은 저희가 예시에서 이렇게 만든 것처럼 레인보우 인쇄 방식으로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은 색변한 잉크인데요. 요거는 설계 가이드라인이 너무 명확하고 단순하기 때문에 이대로만 지키시면 초창기에 디자이너가 만든 그 벡터 파일 그대로 나중에 실제 신분증에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투명 홀로그램입니다. 홀로그램은 보안 요소 중에서 가장 많은 종류의 그런 기술들이 나오고 있는 분야인데요. 저희 지금 신분증에는 전면적으로 적용이 돼 있고 최근에는 이렇게 패치 형태로 이렇게 부분적으로만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홀로그램은 기술적인 면이 너무 이렇게 전문적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디자이너가 컨셉 정도만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홀로그램 전문가와 이렇게 협의를 하면서 최종 원도는 홀로그램 전문가가 설계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원도 설계라고 저희가 부르는데요. 왼쪽이 면 작업이고 그 면을 기준으로 저희가 이렇게 선화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성 단계에서 미세문자를 넣는다거나 특이한 패턴을 넣게 되고요. 되도록이면 원 디자인을 이렇게 보호하려고 하긴 하는데 저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제조상의 문제가 있다던가 하면 삭제를 하거나 색상을 더 낮춘다거나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해외 신분증 디자인 및 보안 요소인데요. 최근에 신분증이 변경된 대표적인 나라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스는 디자인 주제가 스위스의 산과 물입니다. 일단 왼쪽 사진 면을 보시면 뒤쪽 배경 패턴을 그 다른 디자인과 이렇게 연결된 상태로 적용을 했고요. 이런 디자인의 장점이라고 하면 사진 영역이 이렇게 네모나게 따로 빠져있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을 깨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의 클리어 윈도는 투명 창이고요. 저희 전자여권에 적용된 창과 유사한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OVI는 색변한 잉크인데요. 앞면에는 스위스 탄을 표현하고 뒷면에 스위스의 물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패턴을 보시면 뒤쪽에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주변 패턴이랑 저 OVI 디자인을 이렇게 연계되는 형태를 사용을 했습니다. 오른쪽 아래 하단에 보시는 거는 형광 램프로 본 신분증 이미지입니다. 앞에서 레인보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뒷면에 보시면 이 중앙 부분에
이렇게 띠가 하나 지나가는데요. 연두색, 주황색, 이렇게 연두색으로 변하는 그게 레인보우 인쇄가 적용된 예시입니다. 그다음 오스트리아입니다. 오스트리아에는 국기를 배경 및 보안 요소 이미지로 활용을 적극적으로 한 사례입니다. 1번 사진을 보시면 배경에 일부는 백변으로 처리를 하고 일부는 화선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레이턴트 스크램블드 이미지라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개인정보 같은 게 나오는데요. 저는 사진을 이렇게 발급을 할 때 발급 전에 개인 정보를 사진에 넣게 돼서 발급을 하는 장치인데요.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육안상에서는 그냥 사진으로 보이고요. 특별한 그 필터를 위에 올리면 여기 오른쪽 1번에 보시는 것처럼 개인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투명 홀로그램은 패치형이고요. 여기 3번 오른쪽 3번이 네모칸 이미지가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보안 요소는 그 디자인 주제를 이렇게 보완하는 기능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3번에 적용된 그 메인 이미지는 오스트리아의 국기인 에델바이스입니다. 그다음에 4번 왼쪽에 다이나프린트라고 되어 있는 거는 저희도 적용할 예정인 플립 렌티큘러랑 같은 방식이고요. 또 특이하게 투명창은 앞뒤를 다 뚫었는데 중앙 부분에만 인쇄를 해서 이렇게 색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프랑스인데요. 앞에서 말씀해 주신 프랑스 혁명을 주제로 디자인을 했습니다. 프랑스는 사진 배경에 문자를 너무 적극적으로 이렇게 넣어주셨는데 우리나라 정서에는 좀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보안 관련이나 이런 쪽 신분증 디자인을 하다 보면 얼굴 쪽에 뭐가 지나가는 걸 너무 싫어하셔서 이제 이마나 목 아래쪽으로 지나가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프랑스는 되게 과감하게 적용을 하신 것 같습니다. 프랑스 카드는 특이하게 주변이 어둡게 지금 이미지상에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저 부분이 투명하게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다른 보안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이제 이 제조업체 측에서는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5번에 그 렌티큘러 이미지를 보시면 요 형태가 백변 형태가 프랑스의 국기로 되어 있습니다. 프랑스는 그 인쇄판 구성을 보시면 앞면에 사용한 잉크를 뒷면에 동일하게 사용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프랑스 혁명을 이렇게 형상한 저 마리안느라는 저 이미지에 빨강 파랑이 들어 있고 오른쪽 저 유로 마크에 노란색이 또 들어 있거든요. 저 세 가지 색깔이 뒷판에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 뒷면에도 회색, 파란색, 회색 레인보우가 적용되어 있긴 한데요. 자세하게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독일입니다. 앞에서 우리나라가 국장을 되게 활용을 안 한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신분증에 국장이 이렇게 중간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독일은 저희가 이런 복잡한 치문들을 길로시 패턴이라고 부르는데요. 여기 오른쪽이랑 아래쪽 이렇게 꼬여 있는 것 같은 패턴이 사실 최근에는 많이 적용되고 있지 않는데 독일은 이렇게 되게 과감하게 적용을 한 것 같습니다. 뒷면에는 되게 유명한 문화유산인데 요 아래쪽에 설명이 있고요. 굉장히 의미가 큰 상징적인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1번 이미지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홀로그램에 관한 이제 다양한 효과들 중에 하나인데요. 홀로그램을 굉장히 크게 확대를 하면 마이크로 단위가 이제 1000분의 1mm인데 그 정도 선에서 이렇게 관리가 되는 굉장히 작은 문자들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4번은 여기 뒷면 디자인에서는 이게 샘플용으로 된 거라서 그냥 회색으로만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실제 카드에 보시면 저 작은 홀로그램 띠의 문자를 이거를 디메탈라이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레이저로 쏴서 이렇게 지워가지고 그 뒷 배경에 올라오게 하는 효과입니다. 밑에는 형광 인쇄고요. 그다음 스웨덴입니다. 스웨덴이 가장 최근에 디자인을 바꾼 나라인데요. 보안 요소가 되게 많이 들어가 있는 편입니다. 1번 레이턴트 스크램블드 이미지는 앞에서 설명드린 장치와 똑같고요. 2번은
그 사용자 이미지를 되게 미세한 구멍으로 이렇게 뚫어 놓은 거예요. 이제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저 그 장치가 굉장히 저는 이제 보안 담당자는 아니지만 멋있다고 생각을 해서 전문가 분에게 여쭤봤더니 이렇게 미세 천공 뚫게 되면 카드가 이렇게 파손될 위험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3번은 투명창이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불투명한 시트들이 이렇게 겹쳐서 올라오기 때문에 앞쪽과 뒤쪽을 다르게 이렇게 구성을 해서 비춰보면 다른 모양의 투명창 형태가 드러납니다. 4번은 홀로그램이고요. 홀로그램 적용을 하고 나서 굉장히 작은 문자인데 이제 확대를 해보면 개인 정보가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레이저로 개인 정보를 디메탈라이징 시켜서 배경이 올라오게 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5번은 앞에서도 보신 렌티큘러고요. 6번은 거의 모든 카드에 적용이 되어 있는 색변환 잉크입니다. 오른쪽 아래는 형광 잉크를 인쇄한 거고요. 다른 분들께서는 발표를 하시고 마지막에 되게 멋있는 멘트를 이렇게 해주셨는데 저는 여기서 담백하게 이렇게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